중단원 학습점검 오늘은 123페이지고요. 직선의 방정식 부분 이제 도형단원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잘 한번 봐주세요.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많이 나오니까요. 이건 꼭 알고 1학년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선 첫 번째 개념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때 직선의 방정식 배웠었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너무 자세하게는 못하고요. 간단하게 이 정도는 설명을 할게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은 y는 x에 대한 1차식이에요. 그래서 x의 개수로 스몰 a를 쓸 거고요. 자, 상수항으로 스몰 b를 쓸 건데요. 이때 역할이 정해져 있었어요. 이 a가 뭐였냐면요. 기울기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b가 자, x에 0 넣으면 없어지고 b만 남죠? 그럼 y가 되는데요. x가 0일 때 y값, 즉 y 절편이 됐습니다. y 절편은 뭐였냐면요. 자,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을 때 직선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직선이 그려지는데 이 y축이랑 만나는 이 점의 y좌표 이렇게 b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이 y절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 a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 알고 있지요? 정말 알고 있나요? 자, 보세요.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런 직선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보다 조금 더 완만한 직선이 있죠. 그리고 위에 이게 선생님이 지금 체크한 이 녀석이 좀 급격하게 경사가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경사진 정도를 기울기라고 합니다. 그치? 기울기가 다르면은 여러분들 보기에 완만하다, 뭐 이제 급격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수치로 얘기를 한 게 기울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라는 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간단한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직선이 정해지려면 사실 점이 몇 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다 찍어야 되지만 결국 점 2개만 있으면은 직선 하나가 결정된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자, 여기 0,0이 있어요. 자, 그리고 한 칸 가고 한 칸 간. 자, 1,1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 둘 이렇게 이으면요, 하나의 직선이 되지요. 그쵸? 자, 그런데 이때 이 녀석의 기울기는 뭐라고 하냐면요, x가 지금 한 칸 갔죠. 오른쪽으로 플러스 한 칸 갔어요. 위로는 몇 칸 갔어요? 플러스 한 칸 갔죠. x가 플러스 1 될 때 y가 플러스 1 됐어요. 플러스 1분의 1에서 기울기를 1이라고 해요. 기울기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점을 얘랑 지금 여기 이 녀석 말고요, 2칸 올라가서 얘로 하면요, 직선이 어떻게 돼요? 더 급격해지죠. 그쵸? 더 급격해지는데 잘 보세요. 이 녀석은 가로로 플러스 한 칸 갔어요. 그런데 위로 몇 칸 갔어요? 플러스 2만큼 갔죠. 그럼 이 빨간 선의 기울기는 x 증가량 1분의 y 증가량 2가 돼서요, 기울기는 2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이 파란 녀석의 기울기가 1이라고 했고 이 빨간 녀석의 기울기가 2라고 했으니까 급격할수록 기울기가 더 커지는 거 맞죠? 그렇죠? 이렇게 기울어진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 기울기는 선생님이 구한 방법대로 구하게 돼요. 이 두 점이 있을 때 x가 증가량, 선생님이 이렇게 세모 x 적은 거는 델타 x라고 읽고요, x가 얼마 증가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으로 구하게 됩니다. 기울기는 이렇게 해서 a 값 구하게 돼요. 자, 이 정도 기초적인 이제 중학교 수학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두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자, 점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모르는 상태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럼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 떠올리면 돼. 사실 이것 떠올리면 돼. y는 1차식인데 기울기가 m이라며, 그러면 mx 더하기 지금 b지, 그치? 그래서 이 b 값만 뭔지 알면 돼요. 이 b 값 어떻게 알아내면 되겠어요? b 값은 x1이랑 y1을 지난다고 했어요, 직선이. 그치? 그럼 이 녀석을 여기에 대입하면은 어떻게 돼? 대입하면은 성립해요. 그러면 y1은
x1 더하기 b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사실 b 값을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어요. y1 빼기 mx1으로. 만약에 y1이랑 m이랑 x1이랑 전부 다 숫자였으면은 b도 숫자로 나오겠죠? 그래서 대입해서 구하면 돼요. 여러분 얘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서로 다른 두 점 x1, y1, x2, y2가 나왔을 때에도요.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자, 두 점이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얘가 밑에 있는 게 x1, y1이고요. 위에 있는 게 x2, y2라고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쌤 그려볼게. 자, 그럼 이 녀석의 직선 어떻게 구하나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요. 이 녀석 기울기를 우선 구할 수 있어요.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자, 지금 이 녀석이 x가 x1에서 x2로 바뀌었지요. 그쵸? 그러면 이때 x2 빼기 이 델타 x 증가한 거 분의 자, y 증가한 게 기울기라 했으니까 a는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할 수 있죠. 아까 쌤이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은 델타 x를 한번 직접 구할 수가 있어요. 두 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x가 얼마나 증가했어요? 나중에 x2니까 x2에서 x1을 빼면은 얼마나 증가했는지 알 수 있죠. y는 y2에서 y1을 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문자로만 얘기하니까 이거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은 이 문제 1번을 통해서 바로 볼게요. 자,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1번 보면요. 점 3,-2를 지나고 기울기가 4래요. 선생님 뭐를 기억하라고 했냐면요. 지금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어요. y는 ax 플러스 b. 네, 직선의 방정식은 y는 ax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나오게 돼요. 이때 이 a가 기울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번에서는 기울기가 4라고 했으니까요. y는 4의 x 플러스 b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3,-2를 지난다 라고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여기에 대입을 하면은 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y가 마이너스 2예요. 자, 그러면 x는 어떻게 돼요? x는 지금 3이니까 3, 4, 12죠. 플러스 b. 그럼 b는 얼마예요? b는 12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14가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b를 마이너스 14로만 고쳐주면 되겠어요. y는 4x 마이너스 14구나. 자,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번까지만 셈 할게요. 두 점 1,-2랑 마이너스 2,7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 기울기가 뭔지 알아야 되죠. 그쵸? 이 A 기울기가 뭔지 알고 싶어. 어떻게 구한다고?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구하는 거예요. x 증가량은 자 1에서 마이너스 2가 됐어. 나중이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 빼기 처음 1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오른쪽에서 왼쪽 뺐으면은 y도 똑같이 가야 돼. y 나중이 7이지 빼기 x 마이너스 2 이걸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9가 돼서요. 마이너스 3으로 계산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x 더하기 플러스 b 이 b만 뭔지 알면 되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힌트는 뭐냐면요. 이 녀석이 1,-2를 지나네요. 얘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립하겠죠. 마이너스 2 y 자리에 대입하고요. x 자리에 1 대입하면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마이너스 3 이항하면은 b는 1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 b 대신에 1 적은 거예요. 이 녀석이 2번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두 개까지만 예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여러분들 이 두 개도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들
두 직선이요. 그러니까 직선이 하나 있을 때만 살펴볼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거는 어떨 때예요? 얘네들이 만나지 않고 모양새가 똑같은데 위치가 다른 거야. 이 녀석을 약간 위로 올리면 얘가 돼. 약간 내리면 얘가 돼. 모양은 똑같은데 위치가 다른 녀석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이 기울어진 정도는 어떻다고 볼 수 있어요? 기울어진 정도가 똑같겠지. 위치만 다르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은 거야.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라고요? 기울기가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지요? 이거 중요해요. 자, 위에 녀석의 기울기가 나와 있을 때에요. 아래 녀석 평행하다면은 기울기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수직일 경우에요. 수직은 뭐예요? 이 두 직선이 있으면 얘가 90도로 만나는 거야. 90도로. 90도로 만나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세요. 여기 이 M이 위에, 지금 이 검정색이고요. 파란 녀석은 M'이에요. 기울기가. 얘네들 곱하니까 뭐가 된다고요? 네, 마이너스 1이 돼요.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자, 얘는 기울기 곱이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얘가 항상 성립한다. 언제? 수직일 때.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럼 2번 같은 경우 보면요. 직선과 평행하고 1번 직선, 2번 그냥 무시할게요. 다음 직선 y는 x 플러스 4와 평행하고 점 5,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했잖아요. 그죠? 자, 평행하면은 기울기가 어떻다고 했어요? 기울기가 같다고 했죠. 그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직선은요. y는 기울기가 여기 이 녀석이 1이었네. 똑같이 1x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플러스 4 돼 있는데 이 뒤에 있는 y 절편은 같으면 안 되죠. 그쵸? 평행하다라고 했다는 거는 지금 위치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b. 이 녀석이 5,1을 지난데 대입하면 되겠죠. 5는 1 더하기 b. b는 4로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y는 x 플러스 4가 우리가 알고 싶었던 이 2번 조건의 이번 문제의 직선이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수직에 대한 문제도 나오네요. 다음 직선과 수직이고 1,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거 밑에 건 무시하고요. 위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 녀석과 수직이고 1,3을 지나는 직선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y는 ax 플러스 b. 우리가 구하고 싶은 직선도 이런 형태의 방정식이 나올 텐데요. 수직일 때는 기울기의 곱이 어떻다 했어요? 네,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했죠. 자, 이 녀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직선의 기울기는 a예요. 곱했더니 뭐가 나와야 된다고? 마이너스 1. 그럼 a는 뭐예요?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y는 기울기는 1인 y는 x 플러스 b의 형태구나. 여기서 1,3을 지난다 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되겠죠. 대입하면은 성립해야 돼요. 3은 y에 3 대입, 그죠? 1 더하기 b. b는 얼마다? 2가 된다. 자, 그래서 y는 x 플러스 2가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직선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 녀석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거는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우리가 아는 형태랑 조금 다르죠. y는 그러니까 원래는 y는 알파 x 플러스 베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때 y를 이항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한쪽을 0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점 P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이 하나 있고 공중에 점이 하나 떠 있는 거야. 이 P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라 하면 뭘 말하는 걸까요? 자, 이런 걸 거리라고 하나? 잘 기억하세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최소 거리를 말해요. 이 점에서부터 이 선에 수선을 내리면은 이 거리가 생기겠죠? 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얘 어떻게 구했는지 잘 보세요. 직선을 이렇게 식을 정리를 했을 때 A랑 B는 X와 Y의 네, 개수죠. 그쵸? 개수. 루트를 먼저 하고요. 이 루트 안에는 X와 Y의 개수의 제곱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더하면 되겠죠. 그리고 분자에는요, 루트가 들어가요. 루트는 어떤 형태가 되는지 잘 보세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게 그대로 여기 온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뭐가 다르냐면은 x가 x1이고 y가 y1이죠. 이게 뭐예요? x1, y1은 p점의 좌표였어요. 그러니까 이 p를 여기에다가 대입한 거를 이 대입한 이 녀석을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문제 4번에 있는데요. 이거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점 2,3과 이 녀석 사이의 거리. 자, 직선이 하나 있고요. 자, 여기 2,3이 있습니다. 그럼 밑에 거리라 함은 이 최소 거리. 자, 이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거리 D는 공식으로 구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루트 분의 절대값. 자,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한꺼번에 그냥 쭉 그냥 규칙 없이 외우면 헷갈리고요. 루트분의 절대값이에요. 자, 루트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x의 개수랑 y의 개수의 제곱의 합이 들어가요. 4의 제곱은 16,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지요. 제곱의 합 이렇게 루트 안에 들어가고요. 절대값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자, 여기 이 왼쪽에 있는 식, 는 0은 무시하고요. 자, 왼쪽에 있는 식에 2,3을 대입한 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를 x에다가 대입하면은 4, 2, 8이고요. 3을 y에다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9고요.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해 주도록 할게요. 루트 25 빼기 1 절대값 1이 되네요. 자, 분자는 그냥 1 되고요. 루트 25는 안에 25가 5의 제곱이니까 제곱 루트 상세에서 5가 되죠. 자, 그래서 거리는 5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여러분들 이 세 개는 꼭 알고 넘어가세요. 모르겠으면 쌤한테 꼭 개인적으로라도 연락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